정부에서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매물을 현장에 출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꿈꾼 건 매물 폭증을 만들어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건데요. 과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에 있는 36만 가구의 1주택 비거주 매물이 진짜 시장에 나오게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얘기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아마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매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허용하겠다는 거죠. 지금 양도세 중과 해제에 따른 매물 출현 방식하고 비슷한 방법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거주 보유자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높여가지고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숫자만 보면 그럴듯해 보이죠. 비거주 주택이 약 83만 가구인데 그중에서 핵심 지역인 서울 내에 36만 가구가 있다는 것이죠. 이론상으로 36만 가구가 매물을 내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시장 반응은 거의 안 나올 게 분명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부의 기대는 규제 강화를 통해서 이제 매물 폭증해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 시장 반응은요.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비거주를 하는 분들입니다. 뭐 직장에 발령이 난다든가 정근 가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 학교 문제로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를 내보면 불가피한 비거주자가 49%, 절반 정도는 일단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이죠. 정부에서 대책을 짜면서 불가피한 경우는 빼주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가려내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집주인들은 세 가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팝니다. 양도세 부담 때문에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 장특공제를 포기하고 그러면 이제 과연 집을 팔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집을 팔아서 그 지역에 다시 진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도는 최후 선택이 될 게 분명합니다. 아니면 임대 수익을 유지하면서 그냥 자산을 보유하는 방법이죠. 세금 부담이 감당할 가능 수준이라고 한다면 계속 임대를 하면서 버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서울의 36만 가구를 보면요. 서울 안에서 이동한 36만 가구는 외지인들이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만약에 규제가 강해지면 이들은 매도 대신 이제 실거주 전환을 할 겁니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36만 가구의 서울 내 이동자가 실거주를 전환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도 전세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월세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숫자상으로 보면 같은 이퀄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여지지만 대체로 이분들은 핵심 지역에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심 지역의 전월세 매물도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걸로 보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노력한 거에 비해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단기 매물도 별로 나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 46만 대는 외지인 중에서 세금 부담 때문에 아마 매물을 좀 내놓는 경우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만 이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또 양도세 중과 해제에 따라서 지금 이제 매물들이 일부 강남 지역을 비롯한 한강벨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래는 왕성하지 않거든요. 1주택 비거주에 대한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데다가 5일, 9일이 지나면 양도세 대책에 따른 매물도 급격히 줄면서 전반적인 매물은 다 감소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보여집니다. 매물이 준다는 건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가격이 폭등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가격은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일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7월 달에 보유세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6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결국 연말에 나오는 게 아니고 내년에 나오게 됩니다. 28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여당 의원들도 찬성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매물 폭증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가격 급락 가능성도 낮은 데다가 오히려 매물만 잠길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장특공제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을 때 주는 혜택인데요. 이 혜택은 세제 혜택 80% 중에서 40%는 보유고요. 40%는 거주인데 거주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주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집으로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거주 전환은 굉장히 증가할 걸로 보이고 전월세 물량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중심의 핵심 지역에 가서 살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결국은 부작용만 발생할 걸로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2030년까지 공급 물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기존 물건을 많이 현장에 나오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대책을 시행한다면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1주택 비거주자가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1주택 비거주는 건드리지 않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팔지 않는다니까요. 버티거나 들어가서 살 뿐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들어가서 사는지에 대한 확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확인하려고 또 감시 공무원을 또 몇만을 뽑아야 될까요? 국토부를 비롯한 공무원들도 이런 상황을 안다면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한마디에 모든 정책이 이렇게 입안되고 또 준비가 되는 이런 형태로 간다면 대통령도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막아줄 수 있는 소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주택 비거주자까지 건드리는 건 저는 이 정책은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요새 너무 많은 대책이 나와서 도대체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